2018년 11월 둘째 주 26가리 양자리 주간 운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현대점성술사 계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7일 전후로 해서 이 천왕성이라는 행성이 역행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황소 자리에서 역행을 하고 있었지만 11월 7일쯤 해가지고 양자리로 넘어가요. 양자리로 역행을 하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라면 이 패러다임 관점에서 이제 양자리 마인드가 상당히 전반적으로 이제 지구 전체 이제 날씨 관점에서도 조금 풍길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양자리 관점에서는 좀 평소보다 조금 더 힘이 날 수도 있고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2011년경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스스로를 기억하고 보다 정신적으로 뭐 자립하는 존재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이거는 이제 양자리에 천왕성이 있었을 때 하는 얘기예요. 2011년쯤부터 하는 얘기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양자리에 천왕성이 있으니까 뭐 훨씬 자유로워지고 훨씬 넓은 시야를 가지고 훨씬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상태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지금 이미 5월달에 일단락을 되었습니다. 이 표현이 이제 이게 황소자로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이제 순행을 계속 하면서 황소자로 넘어갔다가 이제 최근에 또 천왕성이 역행을 하면서 이제 들어오니까 아직 다 끝내지 못한 것이 조금 있지는 않았나요?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천왕성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천왕성이 다시 양자리로 넘어오니까 이제 천왕성 관련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찬스가 내년 3월 초순까지 이르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왕성이 양자리에 3월 초순까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천왕성이 양자리에 들어올 때부터 뭔가 계속 뭐가 자신의 꿈이나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이거에 대해서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천왕성이 배움하고 여행을 의미하는 행성이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 뭐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떠났던 콜럼버스처럼 뭐 가르침을 구하여 힘든 여정을 떠났던 삼장부처처럼 뭔가 이렇게 도전적이고 뭔가 모험적인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 행동을 하면 되고, 이거 그리고 이번 주 요거 딱 세 줄만 써놨네. 이번 주 이거는 이제 금성하고 지금 화성 길각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한 거예요. 이번 주는 멋진 사람들과 지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의욕적이고 애정이 흘러넘치고 당신의 신선한 흥미, 관심과 신뢰를 가진 사람이 당신 앞으로 나아갈 장소에 관한 힌트를 슬쩍 알려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지만, 이제 제 운세에서는 사회생활 잘하고 있는 분들은 이게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약간 고립된 위치에 있는 분들은 약간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이번 주 잘 현명하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 둘째 주 26가리 주간 별절의 운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를 경계로 조금 안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것을 맡아서 너무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이번 주에 몇 가지 조건에서 해방됐을 때 지금까지 굉장히 큰 부담을 했다라고 저기서 처음 눈치채는 사람도 적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이 천왕성이 꽤 오랫동안 황소 자리에 있었는데 이번 주 11월 8일부터 해서 역행을 하면서 양자리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왜냐하면 천왕성은 이 사고방식이나 마인드나 생각 이런 거를 많이 다스리거든요. 타 관점에서 이런 수성과 비슷한 이미지이지만 이런 마인드를 다스려서 뭐 이런 천왕성이 황소자리에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황소자리 분들은 평소보다 생각이 많거나 이래서 오히려 걱정이 많아지거나 고민이 많아지거나 이런 현상에 노출될 수 있다고 영적 날씨 관점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주 11월 8일부터 해서 양자리로 이 천왕성 이동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좀 피곤한 증상이 완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평소보다 그런 고민이 해제되었을 때 당신은 조금 편안한 기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라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통행인과 조연들이 전부 무대 위에 있고 누구에게 주목하면 이야기에 줄거리를 쫓는지 왠지 잘 모를 상황에 있었던 것인지 여기서 누군가 중요한 한 사람을 폰과 스포트라이트가 당첨되어 지금까지 어정쩡하게 움직이던 다른 사람들이 전부 무대 밖으로 빠져나가다라고 하는 전개가 될지도 모릅니다. 깔끔한 무대 위에 홀로 서 있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당신은 여기에서부터 나가야 할 방향을 아주 심플하게 감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중요한 거예요. 천왕성이 이제 벗어났으니까 조금 더 생각이 단순해지고, 게다가 지금 트랜짓 관점에서 뭐 황소 자리가 뭐 나쁜 편은 아니니까요. 게다가 화성까지 이렇게 길각을 보내주고 있어서 생각이 조금 더 단순화되고 심플하다 이런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연애 관련해서도 뭐 잡생각 이런 거 평소보다 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진도도 빨리 나갈 수도 있다고 제가 주간 운세에서 말해드렸고, 그래서 뭐 아마 5년 이상 전부터 계속 당신이 목표를 세우다 요즘 조금 있었던 이 방향이라는 게, 이거는 이번 주 이시유과리 양자리 관련해서 제가 주석을 다른 거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5년 이상이란 말은 5년 전쯤, 한 2011년 전쯤부터 이제 양자리에 천왕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요. 요거는 이번 주 양자리 운세를 참고하시면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018년 11월 둘째 주 쌍둥이 자리 이시유과리 버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쌍둥이 자리는 두 개를 믹스한 거예요. 쌍둥이 자리는 수성이 사수 자리에 이제 저번 주부터 들어와서 있는 상황과, 새롭게 지금 천왕성이 이번 주 11월 8일부터 양자리로 역행하면서 넘어가면서 이제 생기는 이벤트 두 개를 이제 합친 이런 뉘앙스의 글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수성자랑 우성자 등의 인터뷰에서 이 기쁨을 지금 누구에게나 가장 전하고 싶습니까? 라는 것은 익숙한 질문입니다. 대부분은 가족이나 신세를 진 사람, 지도자 등의 이름이 오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정말로 전하고 싶은 상대는 다른 사람일지도 모르고, 물론 단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는 그런 상대를 의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번 주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리가 약간 더 오지랖이 넓어진다는 거죠. 이리저리 주위산을 많이 의식하는 이벤트가 생길 수 있고, 여기 이를 통해서 주저리 했지만 뭐 오히려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걸 통해서 동기부여도 될 수도 있고, 자기가 한 단계 더 사회생활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이벤트가 생길 수도 있고, 이번 주에 천왕성이 양자리로 다시 넘어가면서 뭔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뭐 경쟁의식도 생길 수도 있고, 오지랖이 넓어져서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걸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제가 이번 운세에서 연재한 것처럼, 게다가 제가 따로 수성이 사수자리 들어갔을 때 풀어 쓴 것처럼 이걸 오히려 자기 성장 동력으로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그런 다른 사람의 의식, 비교를 통해서 자기가 개선할 건 개선하고, 그리고 좀 더 사회적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천왕성이 양자리로 들어오면서 이제 좀 더 심플하고 쿨하게 이렇게 본인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이런 식으로 가면 이번 주는 상당히 좋은 한 주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 둘째 주 이시유과리 계자리 주간 운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제가 한번 트랜지트 돌려보니까요, 이시유과리 시각 관점에서 보면 좋은 구조가 아니거든요. 좋은 구조가 아닌 이유는 일단 이 천왕성이라는 행성이 황소 자리에서 역행하면서 양자리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흉곽을 강하게 때리고, 뭐 게다가 지금 명왕성까지 때리고, 뭐 게다가 뭐 다리 정갈 자리로 이동하는 것도 전통적인 점성술 기법에서는 그렇게 호의적인 구조가 아니라서, 이시유과리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뭐 좋은 구조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제가 보니까 꽤 좋게 써놨더라고요.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요, 어쨌든 간에 뭐 전환기 이런 관점에서는 계자리도 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번 주 운세 같은 경우는 계자리 분들도 양자리 쪽 제가 설명한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표현했고, 이시유과리도 이론적인 그 설명을 양자리 쪽에 가장 몰아서 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천왕성이 8일쯤에서 황소 자리에서 양자리로 이동을 하고,
목성도 정갈 자리에서 사수 자리로 이제 처음 이동을 해요. 이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특히 트랜짓 관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구조 중에 하나죠. 모든 행성이 이 별자리 경계, 그러니까 쌓인 경계를 옮길 때마다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다들 보거든요. 특히 22육가리 계열의 현대 점성술사들은 더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계자리 쪽을 보니까 전부 다 그런 거, 계자리 고유의 이런 달의 움직임보다는 그런 최근에 천왕성이라든지 목성의 움직임 관련해서 표현을 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계자리 쪽에 상승궁을 놓켜보면 관점에서 요거 11하우스에 천왕성이 있다든지 6하우스, 5하우스쯤에 목성이 있다든지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달보다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한번 읽어보면, 뭐 최근에 바빠져요보다 이거는 이제 천왕성이 계자리 관점에서 11하우스에서 변동을 하니까 사람 만나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회에 관심이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이를 통해서 뭐 계획이 생긴다거나 아이디어가 생긴다거나, 그래서 바빠지고 약간 변덕스러울 수도 있고 뭐 흥분될 수도 있고 고양될 수도 있고, 뭐 좋은 관점에서 얘기했지만 뭐 이번 주 22육가리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뭔가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평소보다 상당히 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고 계자리 분들 참고하면 되고, 이번 주에는 뭐 좀 생소한 데 가면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든지 뭐 새로운 친목 관계를 뭐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이벤트도 나올 수가 있고, 이번 주는 내가 보니까 횡설수설이에요. 이거는 계자리 얘기가 아니라 마치 천왕성하고 목성의 이동 관련한 얘기를 계자리 시각에서 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고 계자리 이 부분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 둘째 주 사자자리 26가리 버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살짝 보니까요, 이건 사자자리 얘기가 아니라 사수자리 얘기를 갖다가 사자자리에 억지로 끼워 넣은 듯한 뉘앙스가 상당히 많이 보이죠. 특히 이 얘기하는 거, 사자자리 사람에게 사랑과 열정과 창조일렬이 이번 주에 시작합니다. 창조일렬, 이 표현 자체가 사수자리에 있는 지금 목성이 8일부터 11월 8일부터 새로 들어가가지고 한 1년 동안 있을 거거든요. 내년 말까지.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수자리하고 사자자리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뭐 열정적이고 뭐 이런 거 하고는 좀 비슷한 면이 있고, 여기에서 더 집중력이라든지 꾸준함 이런 거는 또 사수자리 특징이라서 어쨌든 간에 26가리는 이 두 개의 궁합, 사자자리 본연의 특성과 사수자리의 특성에 대해서 좋게 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술술술 풀어 쓴 거예요. 그냥 이번 주 사자자리 같은 경우는 26가리보다 그냥 제 점성술 운세가를 참고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사자자리 사람에게 사랑과 열정의 찬조 1년이 이번 주에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점점 좋아하는 것하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것입니다. 뭔가 마음껏 사랑하고 열중 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자자리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처럼 발생 안에 없지만 이번 주는 이유 특히 자신과 타인에게 달려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가장 마음에 끌리는 건 자신의 인생에 가장 신뢰하고 싶었다 될 줄을 모색하고 발견 생각할 수 있는 1년이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특히 독특함에 대한 인식이 강해질지도 모릅니다. 어느새 주위에 녹아들어 건조하게 되었던 부분을 발견하고 그래 자신의 이런 것에 기회한 것이 아니었다고 뭐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아프거나 어떤 삶의 제약에 직면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저리. 그래서 이번 주는 사자자리 본연의 특성 플러스 사수자리 성격을 더해서 이렇게 뭐든지 열심히 잘 하면 되고, 이번 주는 제 운세를 보시면 괜찮다고 했죠. 그러니까 잘 보내시면 돼요. 네, 이번 주는 26가리는 내가 보니까 사자자리보다는 좀 다른 별자리 관련해서 너무 접근한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니까요. 참고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2018년 11월 둘째 주 천하자리 26가리 버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제가 예측한 대로 분명히 천여자리 관점에서 수성이 사수자리에 있는 건 좋은 구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엔 그런 말이 싹 들어가고 새로운 이야기를 지금 썰을 풀고 있거든요. 이거는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한번 읽어보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천여자리도 그렇고 12별자리 모두가 이 천왕성이라는 행성이 양자리로 역행하면서 넘어가는 이벤트를 26가리는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한 이론적인 얘기는 제가 양자리 쪽
동영상을 그 영상을 녹음을 하면서 제가 풀어 쓴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번 주 천여자를 읽어보면 지금 놓여져 있는 환경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켜야 할 걸 지켜주고 있는 거, 이번 주부터 그런 것들의 의식이 똑바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한 의식이 똑바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이번 주에는 일단 목성하고 이 천왕성이 이 불의 기질 별자리 둘 다 새롭게 11월 8일부터 진입하는 이벤트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고, 이런 결단력이나 선택 이런 관점에서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12별자리가 모두 그렇겠지만 천여자리 관점에서는 특히 평소에 생각이 많은 별자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한 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2015년부터 2077년은 이거는 목성하고 목성이 정갈절에 있는 거하고, 이 천왕성이 양절에, 그러니까 천왕성이 황소자리에 있었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부터 둘 다 목성은 사수자리로 이동하고 천왕성은 양자리로 내년 3월달까지 역행을 하면서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관점에서 그동안은 이리저리 사회생활에 좀 치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강한 압박과 고통을 느낄 수도 있었을 천여자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인이 생각도 많아지고 머리가 아프지만 이렇게 쿨함을 다스리는 별자리로 둘 다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생각이 명확해지고 결단력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머리가 비워지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가볍게 이번 11월 달에는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본인이 이렇게 생각이 복잡해서 이렇게 우물쭈물 한다든지 고민을 한 게 이렇게 해결이 되고 뭔가 하나 결정을 딱 해서 이제 추진을 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마지막은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번 주 뭐 그런 고민이 있다면 꼭 해결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둘째 주 천칭자리 주간 운세 22가지 버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 떠들썩하고 즐거워질 것 같습니다. 혹은 가야 할 곳이 많이 떠올라서 어쨌든 바빠질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쿵하고 교과서를 쌓아 올려 이것을 여기까지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스스로 커리큘럼을 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천칭자리 좋다는 거예요. 제가 제 블로그 운세 연재도 말했다시피 적극적으로 이렇게 낙천적인 마음으로 뭐든지 하시면 되고, 공동조합은 시선이 지금까지보다 외부로 향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이것저것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서로 알게 된 새로운 지인들과 만날 기회가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만난 상태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중점을 두는 천칭자리 사람들은 특히 누구와의 관계가 있는가로 인생 자체가 변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번 주에 내가 심지어 뭐 술자리라든지 뭐 취미생활 한다면 동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사람 많이 만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근데 제가 이번 주 다른 별자리 관련해서도 말했지만 특히 천칭자리 분들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양자리 운세를 좀 참고하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번 주가 현대점성술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해요. 현대점성술뿐만 아니라 뭐 고전점성술 관점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로 현대점성술 관점에서는 이 천왕성이 역행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황소자리에서 양자리로 8일쯤에 이동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 목성이 경갈자리에서 사수자리로 이동하는 이벤트가 발생해가지고 뭐 이번 주에는 세계 정세 관점에서도 뭐 뜬금포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난 몇 년간의 이제 관련된 상대를 통해서 세상이 쭉쭉 바깥으로 퍼져나간 것 같은 스릴 넘치는 시간이었다 봅니다. 이거 왜 이런 말을 쓰냐면요. 이게 2011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천왕성이 양자리로 들어오면서 이제 화성 같은 느낌이죠, 이게. 그러니까 양자리 느낌으로 뭐 스릴이 넘친다든지 이렇게 시원시원하다든지 스릴 뭐 이런 걸 느꼈다고 하는데, 이건 내가 보기엔 오바예요. 이거는 진짜 오바고. 어쨌든 간에 다시 천왕성이 양자리로 지금 들어오잖아요. 11월 8일부터 들어와서 내년 3월 초까지 또 양자리에 있으니까 또 이거 관련한 이벤트가 또 생길 거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이번 주에는 또 화성이 스펙트를 맺고 있고, 그래가 특히 좀 바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양자리처럼 살라는 얘기예요. 양자리처럼 이렇게 우유부단하지 말고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뭐든지 하면
본인 기분도 좋고 잘 풀릴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 둘째 주 이시 유가리 정갈자리 주간 운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뭐 딱히 뭐 제 운세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없고, 목성이 이제 화수자리로 이번 주부터 이제 운행을 하니까 뭔가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위주로 좀 설명을 했어요. 새로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는 어떤 별자리든 큰 전환기가 찾아오기 쉬운 타이밍입니다만, 이 표현을 쓴 이유는 이번 주에 제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정갈자리 분들도 양자리 주간 운세를 조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론적인 얘기를 양자리에 이번 주 큰 전환기 관련해서 많이 했거든요. 이 이유는 7일쯤부터 11월 7일쯤부터 천왕성이 황소자리에서 양자리로 역행을 하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고, 그래서 어쩐지 시원한 듯한 노이즈가 사라져서 온화한 마음이 드는 듯한, 그래서 신선하고 굉장히 맑은 아름다운 힘이 심신에 기세 좋게 흘러 들어오는 듯한 그런 신비감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특히 양자리하고 정갈자리는 비슷한 화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제 간접적으로 양자리가 천왕성이 양자리가 들어오면서 이제 느낄 수 있는 이런 기분을 정갈자리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음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고,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과거 1년 사이에 인생의 큰 전환기를 맞이한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대담한 조정을 해본 사람, 예전부터 꿈꿔왔던 일을 실행한 사람, 소중한 파트너를 찾은 사람, 중요한 시작을 한 사람 등 여러가지 형태의 긴 여정의 방향을 전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 목성이 사수자리로 이제 8일쯤부터 해가지고 이동을 하게 돼요. 9일쯤부터 이동을 하는구나. 9일부터 이제 목성이 이제 정갈자리 영향력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뭐 대단한 도전도 해보고, 뭐 평소보다 꿈도 좀 클 수도 있고, 뭔가 결심이 있던 일도 있었을 수도 있고, 이런 정갈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정리가 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시작해서, 뭐 어쩌고, 뭐, 그동안 심은 씨앗에서, 뭐 확실하게 싹이 틀 수 있도록 돌보는 등등 계속해 나가는 프로세스에 뭐 들어설 것입니다. 이거는 뭐 만약에 이 목성이 정갈자리에 있었던 분들 중에서 뭐 새로운 이제 뭐 결심이 진짜로 이 트랜짓의 영향을 받아서 있었다면, 이제 새롭게 뭔가 실행을 하면서 이제 사수자리 목성처럼 뭔가 할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뭐 1년 동안 잘 준비해온 사람들은 이번 주에 어떤 발견을 할지도 모르겠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새로운 뜬금포적인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뭐 현대 점성술, 뭐 천왕성이나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참고하시고, 이거보다는 저는 아무리 트랜짓이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날씨 이상은 저는 절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일이 발생한다는 건 근본적으로 자기 DNA, 시기, 자기 DNA 안에 있는 시간표가 이제 움직여줘야지 이런 마인드가 생겨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기 사주팔자에 있는 시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이슈유가리도 참고하시고, 이번 주 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 둘째 주 사수자리 이시유가리 버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해석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시유가리 주간운세 같은 경우는 금요일 저녁에 나오고, 저는 보통 목요일이나 뭐 늦어도 금요일 아침에 제가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시유가리 시점하고 제 시점하고 비슷한 게 있다면요, 제가 이시유가리 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짜깁기 해서 이렇게 접근한다고 보시면 곤란해요. 왜냐면 제가 이시유가리보다 먼저 이렇게 글을 쓴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물병자리하고 사수자리 경우는 제가 그 목요일날 썼던 거하고 똑같아. 거의 내용이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비슷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의심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루시드라는 이 점성가가 이시유가리 거를 벤치마킹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할 수는 있겠지만, 물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시유가리 거보다 먼저 쓴다는 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 사수자리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쓴 게, 지금 이시유가리 쓴 거 그냥 요약한 거라 보시면 돼요. 특별한 1년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내년 말 정도 안에 당신은 자기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듯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성이 8일부터 11월 8일부터 사수자리, 자기 별자리 사수자리로 1년 동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년 말까지. 그러니까 자기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다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이 그냥 사수자리 담는 게 가장 좋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한번 이거 쫙 읽을게. 이번 주는 이것은 옛날에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보기 흉한 오리의 자식이 백조의 무리를 발견해야 되는 스토리입니다. 본래 자신으로 돌아갔다는 것인데 오리의 자식의 주관으로 가면 백조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오리라고 생각하고 오리사에 융합되어 있는 사이에는 오리는 그곳에 있는 기분이 편치 못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 정갈자리 관점에서, 이거는 뭐 점성수 이론에서는 뭐 어버전 이런 이론도 될 수가 있고, 뭐 하우스 관점에서는 12하우스 뭐 이런 관점도 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어쨌든 간에 사수자리 관점에서 목성이 정갈자리에 있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26관리는 보고 있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매우 FM적인 해석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신이 바뀐다라는 것은 자신의 나쁜 버릇을 고친다거나 주위와 같은 방식으로 몸을 익히거나 이와 같은 노력을 상상한 액션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쩌고 저쩌고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다운 게 제일 좋겠다. 자기다운 게 제일 좋겠습니다. 자기다운 게 가장 좋은 시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둘째 주 염소자리 주간 운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염소자리 같은 경우는 이 토성이 보이드하는 이벤트하고 지금 천왕성이 양자리로 넘어가는 이벤트하고 두 개를 중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 표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요거까지만 보면 이제 이 토성이 어떤 행성하고 각도 맺지 않는 이런 이벤트를 말하는 거고, 웬일인지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전에 느껴보지 못한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표현을 쓴 거는요, 이 11월 7일 8일부터 해서 이 천왕성이 황소자리에서 양자리로 넘어가거든요. 특히 현대점성술에서는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 이 별자리 간을 이동하는 시기를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본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하진 않습니다.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이렇게 영적인 날씨 관점에서는 상당히 주요한 지표성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이해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주에는 뭔가 이렇게 패러다임 관점에서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심지어 뭐 전세계 정세 관점에서도 뭔가 깜짝하는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변화가 나올 수도 있겠다. 금주 당신에게 세계의 움직임이 일어날 정도로 누구나 쉽게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당신에게는 예를 들어 집안이나 자기 방과 같이 무척 가까운 곳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 염소자리, 자기 별자리에 토성이 들어와 있는 면도 있고, 이거는 그러다가 상승군 관점에서 보면 이 천왕성이 지금 4하우스에 있거든요. 4하우스에 있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 그러니까 뭐 먼 곳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서 이런 갑자기 뜬금없이 아이디어가 생긴다거나 뭐 생각의 변화가 생긴다거나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가 결코 가볍게 볼만한 일은 아닐 거리라 생각한다는 게 바로 이 천왕성이라는 게 이제 제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현대점성술이나 뭐 트랜짓에서 상당히 중요한 행성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무척이나 좋은 기회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이건 일본식 표현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좋은 기회를 잡기를 바랍니다. 이런 희망을 쓴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뭐 천왕성을 뺀다면 이제 제가 주간운세 연재한 것처럼 좋은 거에서 이제 원상태로 돌아오는 구조에 가깝기 때문에 약간 좀 힘이 빠지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천왕성 관점에서 보면 갑자기 뭐 집안일 관점에서
자기 집안일이나 가족이나 뭐 아니면 결혼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계획 관점에서 뭐 새로운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뭐 그런 걸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염소자리 분들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 둘째 주 물병자리 26가리 버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물병자리 운세 얘기하기 전에 조금 참고로 사항을 말씀해 드리면, 제 같은 경우는 제 주간 운세를 쓰는 타이밍이 한 목요일, 늦으면 금요일이고 목요일쯤에 쓰는데, 이 26가리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저녁쯤에 올라와요. 그래서 혹시 뭐 이런 의심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뭐 26가리 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제 주간 운세를 연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냥 비슷한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 그런 말을 지금 하냐면, 이번 주 물병자는 정말 제가 운세 연재한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번 주 써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당신은 어떤 투쟁의 장을 만났을 것입니다만 이번 주 그 마지막 장면에 접어듭니다. 이거는 뭐 제 주간 운세 그대로 한 거 거의 똑같잖아요. 이거 화성 때문에. 이 물병자리에 지금 화성이 끄트머리에 내가 3분의 2 이상 포인트에 있어서 이제 정리를 할 때다. 이 화성 관련 이벤트를 정리를 할 때다. 이렇게 제가 주간세 연재했는데 똑같아, 이번에 진짜. 그래서 이번 주에 뭔가 정리를 해야 되고, 뭔가 그 화성이 5월달쯤 해가지고 들어와서 어떤 아이디어나 계획이 있었다면 이제 실행을 하는 것이 이 화성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어떤 실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불이익이 된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찬스 관점에서는 뭔가 자기가 어떤 결심이 있다면 이 화성이 물병자리에 있을 때 뭔가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뭐 그 패배를 승리 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쟁적이다. 지금 물병자리가 지금 여기 있어서 투쟁적이다. 게다가 목성 흉곽까지 받아서 이런 투쟁적인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가 본인하고 좀 트러블이 나거나 뭔가 대척점에 있는 사람하고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있는 물병자리 분들은 무작정 이렇게 쑥으로 들지 말고 자기 할 말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018년 11월 둘째 주 26가리 물고기 자리 버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별자리를 막론하고 큰 전환점에 놓이는 타이밍입니다. 요거는요, 지금 이번 주 11월 7일부터 8일 사이에 천왕성이 역행을 하면서 황소자리에서 양자리로 이동을 하는 지금 이벤트가 발생하는데요. 요거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양자리 관련, 이번 주 26가리 양자리 관련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특히 물고기 자리 분들에게 화려하고 강력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에요. 이거는 제 주간 운세에도 언급했다시피 지금 천왕성도 천왕성이지만 목성이 8일쯤 해가지고 11월 8일부터 해가지고 사수자리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정갈자리에서 사수자리 이동하는데, 물고기 자리도 주인이 목성이니까 상당히 평소보다 강력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새로운 뭐 계획이 갑자기 뜬금없이 생겨서 뭐 하고 싶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계속 준비해 왔던 거를 열어보는 있는 개막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이 바뀌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영적 날씨 관점에서는 운이 바뀌니까 그동안 했던 거 관련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뭔가 뚜껑을 뭐 밥을 짓는다면 이제 이제 소뚜껑을 열어볼 타이밍이다,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전환점이라서 그 전환점이 딱히 나쁜 전환점은 아니라고 제 주간 운세에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니 이번 주뿐만 아니라 11월 내내 관점에서 물고기 자리 분들은 이 물고기 자리의 장점과 사수자리 장점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적절하게 블렌딩해서 이렇게 보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열정과 배려와 사랑입니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보내면 이제 상당히 좋을 수 있겠다. 이거는 지금 이 목성이 지금 구하우스라는 데 있어서 이번 주 멀리 있는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거나 누군가와 굉장히 깊은 교류를 가지습니다. 스스로 좀처럼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자각하기 어렵지만 약간 먼 존재인 듯한 사람들과의 의외로 밀접한 밀도 높은 교류는 당신의 지금적 부정의 연구에서 긍정하도록 만드는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여행하기 좋은 시기라 보시면 돼요. 만약에 물고기 자리 분들 중에서 최근에 여행 계획을 잡았는데 이번 주에 간단 말이야. 이번 주에 해외여행이라든지 뭐 먼 곳에 가는 이런 물고기 자리 분들이 있으면 상당히 뭐 자기가 깨달음이나 아니면 뭐 인맥이나 인복 관점에서 괜찮은 사람하고 이렇게 교류도 할 수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약간 상황적으로 좀 이게 봐야 돼. 만약에 자기가 뭐 계속 우리나라에 있든지 뭐 집안 밖을 벗어날 일이 없다면 뭐 이런 이벤트가 강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고, 이거는 그냥 교과서적인 해석이에요. 이거 구하우스 관련한 이벤트를 이거 표현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